네, 여러분 기다리시던 스포츠 쾌도난마 스포츠 코너의 최동호 검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칼은 어디다 두고 오셨나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박병호, 예, 홈런 잘 치는 슬러거인 줄은 알았는데 한 경기에서 4개 쳤다고요? 대단하죠. 그럼 그날 타석 몇 번에 들어갔어요? 5타석인데 네. 4타수 4안타. 4안타가 전부 다 홈런이고 한 번은 포볼 이런 거였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안타, 볼넷, 홈런, 볼넷, 홈런.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그렇게 흔한 기록은 아닐 것 같아요. 흔하지는 않죠.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이 KBO 리그에서도 이 한 경기 홈런 4개가 역대 6번째예요. 한 경기 4번이 역대 6번째. 예, 이 그럼 그 6명이 다 틀려요. 6명이 다 틀린데 오. 유일하게 박병호 선수는 이번이 2번이거든요. 개인 통산. 어. 박병호 선수만 2번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엽이네 뭐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홈런 타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KBO 한국 프로야구에서 6번의 대기록이 나왔는데 예, 박병호가 2번째 한 예, 경기 4홈런을 예, 기록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누굽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역대 우리가 기억하는 그 홈런 이승엽. 타자 이승엽 있고 그 타이런 우즈 외국인 선수 있었고요. 우즈. 역대 홈런왕을 차지했던 대형 슬러거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했어. 예, 그런 일을 이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마치 무슨 큰 잘못한 일 한 것처럼 얘기하셔. 그런 일 했다고. 잘못은 했죠. 왜냐하면 한화 경기였었거든요. 예. 이 박병호가 혼자서 홈런 4개를 올린 타점이 7타점이에요. 예. 7점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어허. 한화가 0대 15로 졌어요. 15대 0. 예, 15대 0을 졌는데 저는 이 경기 보고서 다른 데서 방송할 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 게 한화가 박병호 기세에 눌렸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박병호 선수가 원래 한화에 있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키움인데 네. 한화가 한 점도 못 뽑아내고 15대 0으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한화 타자들이 이 박병호 기세에 눌려가지고 한 점도 못 뽑아내고 15대 0으로 진 거죠. 너무했다. 예, 혼자 4홈런도 그런데 경기 내용도 15대 0이면 예, 완사이드하게 박병호 선수에게도 눌렸고 그날 경기도 완전히 눌렸죠. 눌렸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박병호 선수뿐만이 아니라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한 경기에서 홈런 2개 정도는 자주 나옵니다. 네. 근데 3개, 4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날 이제 본인의 이 최고 컨디션이자 최고 베스트가 다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우리도 유난히 무슨 일을 할 때 오늘은 좀 이렇게 가벼운 느낌 들고 기분 좋아서 나의 베스트가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최고치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이날 홈런 4개 치면서 단번에 홈런 더비 1위로 올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이제 홈런이 28개거든요. 예. 근데 박 2위는 누구예요? 같은 팀에 같은 키움의 샌즈라는 외국인 외국인. 선수예요. 그래서 음. 홈런 2개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좀 은근히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박병호 선수는 "나 신경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강인 선생과 제가 이제 같은 팀이에요. 근데 이강인 선생이 홈런 1 위야. 제가 2 위고 1개 차이, 2개 차이야. 근데 내가 먼저 나가는데 내가 먼저 홈런 쳤어. 그거 들어와. 하나 차이에 이제 순위가 바뀌거든요. 예. 근데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예. 본인들은 그런 마음 안 가지려고 해도 에이, 사람이 언론에서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고 사람이 또 다 욕심이 담겨 있는데. 홈런 레이스, 홈런왕은 누가 됐다 해가지고 자꾸 그렇죠. 조명을 하다 보면 예. 본인들은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지. 그렇겠죠.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그날 박병호 선수가 3번째 타석이 볼 넷이면 4연 타석 홈런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홈런, 볼넷, 홈런이었으니까?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볼넷은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볼넷에는 이 정규 투수가- 타석으로 안 들어간다. 이거? 예. 이 투수가 음. 일부러 이 타격 기회를 주지 않은 아하, 곳으로 아하. 간주를 했기 때문에 어허.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타석과 타수도 볼넷은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4연 타석 홈런이네요. 그 4연 타석 홈런은 아니고 사- 제가 그 볼넷은 인정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약간 착각을 했는데 예. 예, 인정이 안 됩니다. 음흠. 이 타석과 타수에서만 이제 그렇죠. 구별이 되는 거. 타석과 타수는 구별이 다르죠. 되고 연타석 홈런에서는 그 제외가 됩니다. 네. 이건 해결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일반 뭐 팬들은 이런 것까지는 관심 안 갖는데 예. 또 이걸 꼼꼼히 따지는 분도 있어요. 예. 이 친구 미국에도 갔었죠, 박병호. 미국에 갔다 왔죠. 근데 2000 좀 시원찮았나요? 예, 버티지를 못했죠. 이 그 음흠. 김현수 선수 또 박병호 선수 비슷한 시기에 건너갔다가 다 결국엔 다 돌아왔고요. 그래도 이제 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버텼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가능성은 인정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주전 경기에서 밀려 가지고 돌아온 셈이 됐고요. 그래서 예. 지난해 돌아왔거든요. 예. 지난해 돌아왔는데 지난 시즌에 홈런 더비에서 2 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차지했고요. 작년에 2위. 예. 그리고 올해 돼 가지고 올해 인제 기대가 더 많아진 거죠. 왜냐면 미국 갔다 와 가지고 지난 시즌이 첫 해였고 우리가 두 번째니까 더 좋아지리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면서 경기도 많이 빠졌어요. 아, 올 초에. 예, 올해. 어. 부상이 심해서. 그래서 인제 본인도 스스로 "올 시즌은 제대로 보면은 뭐 최악이었다." 이런 말까지 박병호 선수 본인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나름의 인제 반전이 일어난 게 이번 달 들어와서 그 홈런 28 개거든요, 현재. 네. 28 개인데 이번 달 8 월에만 홈런이 10 개예요. 오우. 그리고 이 그 샌즈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팀의 동료 선수, 이 홈런 경쟁하는 샌즈보다 한 20 경기 정도 출전 경기 수가 작아요. 부상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에도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인제 8 월서부터 확실히 지금 그 감을 되찾은 거죠. 이야. 근데 이게 홈런 4 개도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네. 저질렀는데 이 이승엽 선수도 그렇고 이 추신수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의 그 홈런 많이 치는 선수들의 특징을 보면 몰아치는 때가 항상 있어요. 예.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한 경기 2개 뭐 이렇게 막 때리고 뭐 2 경기당 하나 정도의 홈런이 계속 몰아치는 때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잘 치는 타자들은 자신의 감이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 확실히 몰아치기에 강하죠. 그 부상으로 결장이 많았었다니까 시즌 초반에. 예. 타석 대비 홈런 개수로는 월등히 앞서겠군요. 그렇게 월등히 앞서죠. 샌즈가 예, 하는 2위 샌즈보다 선수. 예, 월등히 앞서고요. 뭐 타석 대비도 그렇고 이 경기당 예. 한 경기당 홈런 수로 수도 보더라도 당연히 훨씬 뭐 앞서는 거죠. 이런 거 좀 유치한 질문인 줄 알지만 예. 그래도 드립니다. 예. 각자의 전성기 때를 비교해서 예. 이승엽과 박병호와 또 누가 있나? 타이런 우즈? 우주가 이승엽 이전까지는 다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홈런 타자였다가 국내로 들어왔는데 지금 좀 부진한 선수가 이대호 선수고 이대호. 예, 그리고 이 이대호도 박병호, 김현수가 메이저리그 갔을 때 홈런 타자로 확 떠오른 선수가 국내 타자 중에는 SK의 최정 선수라고 있구나. 있어요. 맞아요. 소년 장사라고 불리는 최정이 그 있고 형제간의 야구 선수죠. 예, 예, 최하인과 예. 함께. 그리고 최정과 함께 SK에서 이 박병호, 김현수 선수가 나갔을 때 홈런왕을 다투는 선수가 로맥 선수라고 있고 지금도 이제 국내에 있는데 로맥과 지금 최정 선수가 3, 4위. 그 두산의 김재환인가? 김재원 선수 작년에 이 홈런왕 차지했다가 그것도 인제 아주 오랜 동안에 그냥 그 조용히 있다가 네. 지난해 확 떠오른 선수였거든요. 근데 김재원 선수 올해는 굉장히 좀 부진해요. 그 지금 거론된 선수들 중에 전성기만 비교하자면 예. 누가 그래도 베스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성기 때 가장 화끈한 그 타격감은 역시 이승엽 이승엽? 선수였었고 이승엽 선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병호 선수도 미국 가기 전에 국내에서 그 당시 넥센에서 뛸 때는 네. 이승엽 선수 못지않은 그런 그 감을 보여줬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한 그냥 홈런왕이 아니라 기록에 남을 홈런왕은 홈런 40개 이상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40개. 예, 40개는 넘어가야 되고 그 40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아주 인상적인 홈런.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박병호 선수처럼 한 경기 홈런 4개다. 우와, 소리가 나는 이런 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으로 뒤집는 예. 이런 홈런을 쳐줘야지 더 강렬하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10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솔로 홈런 쳐서 11대 0 만드는 건 아무런 예, 의미가 그런 의미가 없고 없죠.
예. 팀의 주포답게 예. 3대 1로 지고 있는데 뭐 3런 홈런을 친다거나 예를 들면 예, 뭐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음, 지금 이 국내 투수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투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SK의 김광현 선수나 예, 기아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해서 상대로 특히 양현종에 강하다, 어허, 특히 김광현에 강하다, 아하, 이런 아하.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특히 쳐내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앞으로 남은 프로야구 일정은 홈런왕과 함께 박병호가 몇 개까지 칠 수 있느냐 예. 홈런류를 봐야 되겠군요. 이 친구가 초반에 결장이 많았다고 하니까 개수보다는. 예.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 승부의 세계에서는 그런 개개인의 사정을 평가해 주지는 않고 오로지 홈런 몇 개 일이냐 이것만 그러겠죠. 예. 남으니까. 예. 그동안 못 뛰었던 거 좀 부지런히 잘 쳐서 새 기록도 하고 그럼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프로야구 관객이 많이 준다면서요? 좀 줄었어요. 왜 주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 그 기자들이 언론에서 비판할 때는 네, KBO 자체의 그 경기가 재미없고 선수들의 각종 사건 사고, 그 팬들이 실망했다 이런 것으로 들고는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승부 조작 사건이 터지거나 뭐 대형 선수들의 어떤 그 해외 도박 이런 사건이 터졌던 해에도 관중은 늘었거든요. 네. 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구 경기, 프로야구 경기 자체의 흥미도가 떨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은 역시 그 전국구 인기를 누리고 있는 롯데. 롯데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예.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프로야구 관중이 증가할 때 가장 그 흥행에 성공했던 팀이 하나였었거든요. 말이 아. 하나 열풍. 하나도 지금 롯데와 마카마카 게임. 그러니까 누가 꼴찌로 서로 밀어내느냐. 이 경기를 하고 있고, 기아도 힘을 못 쓰고 있죠. 음. 그리고 이 방송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인기 없는 팀이 이제 SK, 그러니까 예.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온다. 음흠. 그리고 SK와 키움이거든요. 과거의 넥센. 음흠. 근데 SK와 키움이 지금 2, 3, 4위에서 항상 서로 상위권에 포진해서 음. 경쟁을 벌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로야구 팬들의 흥미를 막 이 돋구는 그런 코드가 많이 사라진 거죠. 전국적으로 팬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기아, 롯데, LG가 영 헤매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관중이 그래서 좀 단적으로 시들하겠군요. 말씀드리면 내년에 롯데가 1, 2위를 다투고 기아가 또 1, 2위를 다투면 관중은 올해와 또 엄청나게 달라질 그러겠죠. 겁니다. 예. 자, 다음 프로농구 얘기 보죠. 전창진이라 그러면은 선수 때보다는 감독으로서 꽤 명성을 날렸고 예. 우승도 여러 번 시키고 했는데 그만 뭐 승부 조작, 도박 이런 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치명적이죠. 더군다나 감독이 이런 데 연루됐다. 물론 혐의가 최종 확인된 건 아니었지만 예. 그런 연루된 건 의혹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어 가지고 수사도 받고 뭐 하고 그래서 완전히 농구계를 그냥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떠나고 예. 프로농구 전체에도 오물을 끼친 게 아니었나 싶은데 뭐가 잘 풀렸다면서요? 그래서 이 KBL이 네. 2019, 2020 프로농구 시즌 일정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10월 5일에 이제 개막이 됩니다. 개막이 되는데 이 전창진 감독이 KCC 감독으로 다시 복귀해서 팬들 앞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승부 조작이니 도박이니 했던 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나요? 예,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이 혐의는 2015년에 이 스포츠 도박, 그러니까는 이게 이 스포츠 토토라고 예. 하거든요. 예. 이 경기를 앞두고 베이팅을 하는 거. 이 불법 스포츠 도박도 승부 조작, 단순 도박 세 가지 혐의였었는데 이 세 가지 혐의 전부 다 그 무혐의, 또 마지막 하나 이 단순 도박은 그 파기환송심에서 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KBL이 일종의 그 영구 제명을 했다가 다시 인제 이 영구 제명 징계를 철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2019, 2020 시즌에 인제 전창진 감독이 KCC 감독으로 돌아오는 건데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네. 이 한번 돌아서는 팬심을 전창진 감독은 어떻게 대응을 해서 다시 인정을 받을까? 이것도 인제 그 최대한의 관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창진 감독이 프로농구에서는 이 성적으로만 봐서 대표적인 그 명장이라고 인정은 받아왔었거든요. 예. 네, KCC도 좋은 팀이었다가 현재는 계속 좀 망가졌는데 이 KCC를 전창진이 어떻게 부활시킬런지 이것도 인제 올 시즌에 굉장히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그런 치명적인 의혹을 받고 그럼 원래 기자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의혹 보도하면 그걸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타격을 입고 받죠. 예. 나중에 면밀한 조사 끝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할 때는 되게 조그맣게 취급되거나 사람들이 상당히 잊어버려 가고 있을 즈음에 해명이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서 그 처음 이미지가 예. 씻겨 없어지기가 참 어려운데 예. 전창진 감독을 재기용할 정도면 지도자로서의 감독으로서의 그의 능력은 구단들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이강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감독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왜? 근데 이거 약간 자체가 아직도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인데 예. 굳이 왜 감독으로? 왜 굳이 감독으로 복귀할 수 있었냐 하면 소위 말하는 마피아, 네. 용산구 마피아의 끈끈한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KCC로 복귀를 한 아. 것이다.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아. 이 사실 자체가 전창진 감독의 케이스 자체 이게 음. 올해 인제 이 명예 회복을 한 겁니다, 이 법적으로는. 근데 예. 이렇게 빨리 다시 이 소위 말하는 컴백, 현장으로 돌아와서 감독으로 맡은 경우는 이 농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나 연예계를 보더라도 거의 그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드물죠. 예. 그리고 컴백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쉽 섣불리 할 수 없는 거고 예. 성공한 사례도 사실 드물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더니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용산구 마피아의 그 끈끈한 의리가 음. 뭐냐 하면 용산구 출신들, 그러니까 허재도 용산 허재서부터 인제 말씀을 드릴게요. 허재. 예. 허재, 그리고 이 전창진, 그리고 처음에 지금 농구를 일찍 그만두고 이제 프런트로 돌아서 지금 KCC 단장까지 하고 있는 이 최영길 단장. 음흠. 이들이 인제 굉장히 끈끈하고, 그래서 음. 허재가 이전에 기아에서 있다가 최영길이 있었던 이 과거의 TG 삼보로 팀을 결국에 옮겼거든요. 네네. 옮겼고, 이 전창진 감독도 출발은 이제 삼성에서 출발했어요. 선수는 아니고 프런트로.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날 때가 삼성에서 한창 과장 달고 있을 때 이제 처음 만나 선수로서는 거의 무명이었나 봐요. 대학교 때 그만뒀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농구를? 예. 부상 때문에. 아 근데 부상. 본인이 열심히 잘해서, 어허. 그리고 이 전창진 감독이 잡기에 능해요. 우리 인제 과거로 얘기하면 좀 마초적인 기질이 있고 잡기에 음. 능하고 사람을 잘 사귀거든요. 관리도 잘하고. 이 삼성 프런트에도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잘했죠. 잘했는데 인제 그 당시에 전창진 과장과 이상윤 감독이라고 있는데, 과거에 골드뱅크를 맡았던 이상윤 감독이, 이게 둘이 과장이면서 굉장히 라이벌리했었었고, 이상윤 과장이 먼저 감독으로 나가고 난 뒤에 전창진 감독도 승부수를 던져서 TG 삼부로 갔는데 최영길 감독이 불러 가지고 예.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런데 그 음. KCC의 그 마피아의 핵심이 이 현대가 중에 한 명이 그 누가 있는 용산구 멤버이거든요. 그 구단주 역할을 하는 그 KCC로 다 인제 불러 모은 거죠. 예. 그래서 KCC도 그 범현대가 맞습니다. 그룹이잖아요. 예예. 정주영 씨의 동생이 회장을 하고 있는 예예. 정상령이든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KCC가 다 KCC로 다 불러 모은 거고요. 아. 그래서 이미 그 마지막 그 단순 도박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결론이 나기 전에 KBL에다가 이 전창진 감독을 우리 기술 감독으로 하겠다고 요청을 했다가 한번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감독으로 올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가 혐의는 벗었다고 하니 농구 팬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겠지만 지도자로서 두 번째 스타트 라인에 선 전창진 농구 감독이 어떤 성적을 거두고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어디 가나 그 특정 마피아? 고등학교 학교 학맥이나 파벌 주류를 이루는 그런 게 다 있군요. 근데 이 용산구는 참 진짜 좋게 얘기하면 의리 있습니다. 총대 메고서 달려들어 가지고 예. KBL 전체에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전창진을 구하겠다, 이거를 끊임없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뭐 꼭 좋게 일부러 좋게 얘기할 필요까지 있는지는 싶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해도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건 뭐 예. 휘문, 뭐 용산 뭐 이런 데가 좀 그런 걸 이루고 있나 보네요.
시문종산하고 농구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 코너 최동호 검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방송하면서 순간순간 짬짬이 체크를 했는데요. 게시판 많이들 글 남겨주셔서 일단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못 보던 이름이 새로 오는 것 무엇보다도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프닝 가지고 그 신부님, 지성룡 신부님의 오프닝에서 지신부님이 꾸짖었던 지금 서울대 고대생들, 재학생들은 4대강이니 뭐하니 할 때 어린 나이였다. 그러니까 꾸짖는 건 좀 과한 게 아니냐 그런 견해도 있으셨고 그거에 대한 반박 또는 비판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문귀상으로만 따지면 그들은 4대강을 할 때 아직 초 또는 뭐 중학생 정도였을 테니까 그들에게 그것까지 소환해서 뭐라고 할 수야 없겠죠. 그건 문구에 따른 지나치게 협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대학이 됐고 이 나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대학의 지성이고 거기에서 어쨌거나 거기에 간 학생들이라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는 개인적 능력이 뛰어났건 자기 부모의 뭐 정보력이나 재력이나 사교육을 뒷받침하게 해준 뭐가 됐든 뛰어났고 조국 후보도 왜 그런 말 하지 않았었습니까?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미처 신경을 잘 못 썼다. 그럼 대학생이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 사회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거는 대학생들의 저는 의무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되면 4대강 일이야 자기들 초등학교 때 빚어진 일이고 자기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사리 분별이 생기고 사회 돌아가는 것을 이치를 깨닫고 하면 그 뒤에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 참여를 하거나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쪽에 신용이라도 좀 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왔다면 지 신부님의 꾸지람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대학생들. 물론 그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자신들이 떠맡고 있는 자기 앞가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토익에 내쫓기고 스펙트를 쌓기 위해서 휴학하고 어디도 다녀와야 되고 그래도 번번이 떨어지고 취업 자리는 계속 줄어드니까 심리적 압박은 더 쪼들리고 그래서 현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세정은 알지만 대학생들이 면면하게 이루어왔던 조국을 개혁하고 민주화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그 전통이나 희생 그런 것마저 외면하고 이제 그런 거 대충 됐으니까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저는 대학생답지는 못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프닝으로도 골랐고요. 몇몇 분께서 그 신부님이 대학생들이 들으면 억울해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는 점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때 걔들은 초등학생이었어.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지금 대학생이 되어서 어떻게 사회와 교신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그쪽에 조금 주안점을 돌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이 토론 논쟁거리가 될 만하고요. 다만 우리가 지역 말단적인 것보다는 글의 핵심에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그랬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8월 29일 대법원 발 뉴스가 많았고 국회에서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여러모로 한국 현대사에서 꽤 중요한 날의 하나로 기록될 듯 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